자, 혹시 실제 기업인을 모델로 한 드라마 본 적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뭐 삼성 이병철 창업주나 현대 정주영 창업주 정도 아니면. 근데 바로 오늘 주제인 이 기업 세운 분 얘기를 모티브로요, 드라마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무려 평균 시청률이 40%에 육박했던. 게다가 주인공은 김혜수 씨. 자, 혹시 그리고 과자 좋아해? 어떤 과자 좋아해? 뭐 좋아하니? 단 거 좋아하나 보다. 우리 다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혹시 과자 선물 세트라고 알아요? 옛날에 명절 때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요. 이 과자 선물 세트의 원조도 바로 이 기업이 만든 거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내 어딜 가도 파리바게트를 볼 수 있지만요, 한때는 이 브랜드 빵집이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이거 역시 김혜수 배우님 광고가 생각나요. 클래식이 막 나와. 김혜수 배우 막 뛰어 아침에 막 운동을 하고 식빵을 막 식빵 엄청 살찌는데 전 오늘도 크라운 베이커리에 가요. 뭐 약간 내 기억이 맞다면 이런 걸걸. 그래서 식빵을 딱 주면 저 식빵 먹으면 운동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이런. 아침 식사요? 물론 크라운 베이커리죠. 자, 이번 주제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사랑했던 브랜드인데요. 큰 힘이 든 산도, 조리퐁, 카라멜콩과 땅콩, 콘칩, 쿠쿠다스, 초코아임, 버터와플 같은 메가히트 상품부터 참크래커, 웨하스, 그레이스, 미니쉘, 프랑스와 포또 등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냈고 1등 빵집도 운영했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없어질 뻔도 했던,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자기 몸집보다 큰 회사를 인수하고 또 완벽하게 부활한 과자에 미친 사람이 만든 크라운 제과입니다. 자, 첫 부분에 말씀드린 드라마 쿠키, 당시 워낙 히트해서 드라마 제목 단 과자도 나왔죠. 쿠키 땅콩 샌드위치죠. 근데 이 주인공의 모델이 됐다는 실제 인물은 남성이었어요. 본인 얘기를 담은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끌던 시절에 눈을 감은 백호 윤태현 회장. 자, 처음엔 이분이 일제강점기였던 어린 시절에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요. 손재주도 있고 성실해가지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는 당시에 미치코시 백화점 경성점에서 양복을 만들었대요. 그냥 거기서 파는 걸 만든 거죠. 서울 한복판에 최고의 페피들이 모이는 곳에서 파는 최고급의 양복을 만든다. 당연히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돈도 잘 벌었겠죠. 근데 고생도 많이 하고 위장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위장병이 평생 가서요, 그래서인지 노년에도 윤태현 회장이 깡 말랐었거든요. 근데 매사에는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는 법이죠. 이게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양복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 좀 회복을 해가지고 만두집에 종업원으로 또 일을 했는데, 근데 또 양복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복점을 차릴 수는 없고 양복 수선하는 가게를 조그맣게 차리고, 일제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 경기가 나빠지니까 양복을 맞추는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선업도 당연히 일이 줄고, 또 일제가 망하고 미군이 들어오고 뭘 할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건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윤태현 회장과 형제들이 일본 사람들이 떠나면서 놀게 된 가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전기 오븐이 있는 제과점이 눈에 띄더래. 미군이 들어오면서요, 과자랑 빵 먹는 사람들이 점점점 조금씩 늘고, 또 미군 원조 물자로 밀가루도 들어오고, 또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국내에 제과제 빵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채 500명이 안 됐대요. 그나마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일본인들이 또 떠났어. 이거다 싶어서 형제들이랑 제과점을 빌려서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서울역 뒤에 있던 친구 집에 부엌 한 켠을 빌려서 독립을 하고요. 이 가게의 이름이 크라운 제과의 전신인 영일당이죠. 빵이 귀할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빵 내놓으면 거의 다 잘 팔렸는데, 게다가 당시에 윤태현은 빵 표면에다가요, 지금도 보습제로 많이 쓰이는 그 글리세린, 식용 글리세린을 살짝 발라가지고 보기에도 빵이 윤기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더 촉촉한 빵을 구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죠. 윤기가 나는 빵 보면 막 이렇게 냄새나 먹고 싶잖아. 장사도 엄청 잘 되고 과자도 구워서 팔고. 근데 또 1세대 창업자들 보면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나면서 글리세린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핵심 경쟁력을 잃은 윤태현의 영일당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잖아요. 피난을 가서도 천막을 치고 미군들 있는 비행장 앞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과자를 구워서 막 파는데, 미군들이 막 사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네, 저게 낫다, 이랬을 거 아니야. 맛있으니까 먹으면서 윤태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맛의 과자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 허니버터만 나오면 좋고, 감자칩에 약간 꽃게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PX 통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과자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윤태현한테. 또 당시에는 과자값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밀가루랑 버터 같은 걸로 줬대. 그 새로운 재료 받은 걸로 미군들 얘기 기억했다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합니다.
당시에 청년 윤태현이 제일 만들고 싶었던 게 흔히 웨하스라고 불리는 웨이퍼였대. 그 얇은 과자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웨하스 모양을 딱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게 얇은 과자에다가 사이사이에 크림이 있고 당시로 따지면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만드는 과정도 어렵고 잘 부서지잖아. 보관도 운송도 어려우니까 고급에 팔렸어요. 그래서 뭐 한 80년대 초반 뭐 중반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막 부유한 집 애들만 웨하스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가 없으니까 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또 직접 만들고. 이때부터 윤태현 회장의 어떤 기질이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 기질이 뭐냐면 자기가 원래 말수도 없고 내성적이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잘 못했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아는데 발표하면 말을 못해. 선생님이 물어보면 막 이렇게 3 더하기 5 뭐야? 8이요. 8인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하거나 뭐 선생님 같은 직업 같은 건 못하겠다. 남들 앞에서 뭐 활발하게 일해야 되는 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근데 그 묵묵한 성격으로 손재주가 또 있으니까 과자 제조기계 만드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과자 굽고. 크라운 제과의 창업자 그리고 현 회장 모두 기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기계 만들려고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고치고 막 새로 만들고 막 그랬던 거야. 부품 사다가 막 만들고.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기 시작한 웨하스가 데이트를 치고요. 근데 유사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얇게 구운 과자에 자기네 가게 로고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영국 여왕의 왕관이 있었대. 크라운이라고 써있고. 그래서 저거다 해가지고 왕관과 크라운. 그렇게 영일당은 1956년에 아예 상호를 크라운 제과로 바꾸게 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크라운. 여왕? 크라운. 있어 보이네? 뭔가 고급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미군들한테 영감을 얻는데요. 왜 전투식량 시레이션에 들어있는 샌드 비스킷을 보고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봐야겠다 싶더래. 그때는 미제하면 뭐든지 최고였으니까. 근데 또 기계가 없잖아. 이번에도 기계를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벽돌 막 사다가 터널식 오븐 긴 거를 직접 만들고요. 또 금형을 짜고 금속 틀을 막 자기가 직접 막 깎았대. 그리고 크림 바르는 샌딩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샌딩 머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크라운 제과의 날개를 달아주는 크라운 산도죠. 당시에 이 미제 샌드 비스켓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싼 샌드 비스켓을 크라운 산도가 한 번에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산도가 사각형이었어요. 지금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좀 지금보다 부드럽기도 하고. 근데 이걸 내다 팔 필요도 없었대. 왜 그랬냐면 막 미제 과자 파는 데서 이거 딱 보더니 뭐 맛있으니까 우리한테만 팔라고 하고 이 정도로 맛이 있고 막 인기가 있었는데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도매상들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 막 싸워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가져가겠다. 그때 이 일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크라운한테 의미가 있었는지요. 60년대 크라운 제과가 이 제품을 하루 1000박스를 생산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날을 창립 기념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그거였대. 우리가 1000박스를 만들자. 밤새도록 산도만 만들어. 그리고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장남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는데 지금 크라운 제과의 윤영달 회장이죠. 이 미국 갔던 장남을 금방 불러들여서 60년대 후반부터 자기 일을 돕게 합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뭔가 선진 문물을 보고 막 배우고 왔으니까 의욕적으로 막 아들이 새로운 걸 제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당시에는 도매상들이 공장에서 과자를 받아가가지고 소매상에 쫙 뿌리는데 영업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의. 근데 이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걸 바꿔보자 싶은 거야. 그래서 도매상을 거치지 말고 직판을 해보자.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영업망 만드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도매상들이 텃세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맡기던 걸 지들이 직접 팔아? 야, 크라운 이것들 봐라. 야, 니네 거 안 받아. 텃세가 막 심해지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고. 또 이 장남이 미국에서 당시에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우유에다 이렇게 시리얼 먹는 걸 문화를 보고 와가지고 어렵게 조리퐁을 개발하고 또 비싸게 출시를 했는데 이 야심작이 처음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야 이거? 뻥튀기야? 뻥튀기를 누가 이렇게 비싸게 주워 먹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랬겠죠. 저 미국물 먹고 온 아들 감싸다가 회사 말아먹겠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도매상을 안 거치고 뭐 자전거, 리어카가 직접 막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영업망이 갖춰지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마진도 훨씬 높았겠죠. 그렇게 직접 뚫은 소매상 중에 용산에 한강 맨션에 있는 슈퍼가 있었대. 거기에 미군 가족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조리퐁을 보고 시리얼 대용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조리퐁이 한국 과자들에 비해서는 비쌌는데 수입하는 시리얼에 비하면 가격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대. 근데 뭔가 비슷하잖아. 이게 곡식이고 뭐 그죠? 그리고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조리퐁은 전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위장병 때문에 윈태원 창업자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속이 안 좋으면 입맛이 확 죽잖아요. 평소에 먹던 것도 잘 안 먹게 되고 뭐 다 맛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남들 만드는 거 똑같이 잘 안 만들려고 하고 기계 제작에까지 직접 관여하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위장병 때문에 엄청 까다로워진 입맛으로 더 맛있는 걸 막 골라내는 거죠. 세일즈만 해본 게 아니라 직접 빵 만들고 과자 구워 팔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요. 또 기계도 만들고 입맛도 까다롭고 과자 한 길만 가면서 더 좋은 재료 쓰고. 그렇게 1960년대엔 산도, 70년대엔 조리퐁,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먹을 게 점점 많아지면서 산도가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80년대에는 산도를 동그랗게 그리고 잘 안 부서지게 리뉴얼 해가지고요. 산도가 부활하고 또 덩달아서 신제품들이 훨훨 날죠. 비단바카, 빅파이, 커피나, 프랑스와, 참크래커, 그레이스, 그리고 쿠쿠다스, 그리고 옥수수 맛 그대로 콘칩. 80년대 후반에는요, 왜 초콜릿을 본격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블랙로즈라는 초콜릿을 내놔요. 이게 광고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애들이 먹는 게 아니라 어른도 먹는다. 다 고급형으로 쌉쌀하게. 진한 사랑의 초콜릿 블랙로즈. 그리고 이 블랙로즈에 힘입은 미니쉘, 그리고 카라멜콘과 땅콩. 뭔가 크라운에는 다른 업체들과 다른 고급형 과자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1991년도에 나온 초코아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박스 과자가 뭐 1,000원, 1,200원 할 때 9개밖에 안 들었는데 1,700원이었어요. 홀수도 좀 이상하고, 1,700원은 또 뭐야? 1,8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비싸잖아. 이게 조그맸거든. 그래서 9개밖에 안 들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근데 먹었더니 와, 맛이. 저도 개인적으로 IMF 오기 전에는 진짜 맨날 사달라고 졸랐다니까요.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뭐 안 힘들어요,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뭐 사와, 뭐 이런 거 보내잖아. 뭐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초코아임 사와. 톡이 없으니까 문자 같은 거 없으니까 전화해서 초코아임 사와요. 그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쫙 들어오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뭐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엄마 아빠 딱 왔는데 인사부터 안 하고 뭐 사왔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든 것부터 막 뭔지 알아? 그거 진짜 짜증. 야, 엄마 아빠가 왔는데 나오지도 인사도 안 하냐? 너는 엄마 아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1965년부터 광화문에서 제과점으로 시작해서 뭐 식빵이랑 케이크 납품하다가요, 86년에는 생크림 케이크 대량 생산에 성공한 크라운 제과의 생과사업부. 이 생과사업부가 1988년에는 크라운 베이커리로 독립하는데요. 업계 최초로 막 TV 광고를 방영하고 업계 1위를 금방 차지하고, 92년에는 제과점 업계 최초로 케이크 단일 품목 100만 개를 판매합니다. 생크림 하면 뭐 동물성이냐 뭐 식물성 성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 맛있었는데, 초코아임도 그렇고 생크림 케이크도 그렇고 또 없어진 뭐 몬트 쿠키, 달애과도 그렇고. 달애과. 당시에 저 같은 빵 과자 홀릭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크라운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크라운 제과 브랜드가 제과 제빵업에서 맛과 품질을 자랑하면서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크라운 제과가 잘 나갈 때 본업이었던 제과나 제빵 말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뭐 슈퍼 같은 유통업, 음료, 심지어 뭐 의약품, 건설업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자는 여전히 괜찮았지만요, 이렇게 무리한 확장을 한 탓에 1998년 초죠. IMF 위기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음 5억 6천만 원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납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빚 갚는 걸 미뤄달라는 화의 신청을 하면서요, 크라운 제과는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 라인도 통폐합하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해야 했어요. 크라운 베이커리의 제과점 사업에서도요, 경쟁업체가 더 많은 냉동 생지를 매장에서 굽는 경영 전략이 통했다,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면이 있지만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 역시 힘을 잃어갔다, 이런 얘기가 많죠. 과자 하나로 흥해서 맞이한 영광스러운 창립 50주년이요, 크라운 제과한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드라마가 나갈 때 창업자는 세상을 떠난 거고요. 자, 이렇게 망할 위기에서 살기 위해 크라운 제과가 집중한 건 역시 과자였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일단 공장을 팔고 다른 비용 줄여가지고 아낀 돈으로요, 새로운 과자 개발에 몰두해요. 그래서 새 기계도 들여놓고 해서 회심의 신제품 버터 와플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과자, 또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든 버터 와플은요, 과자의 귀족이란 이름을 달고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근데 이렇게 버터 와플처럼 계속 신제품을 만들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또 리스크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크로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외국 업체랑 제휴를 합니다. 화의 신청을 했으니까 쟤들 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외국 업체들이 안 만나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막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과자에다가 크라운 상표를 달아서 팔고,
또 반대로 크라운 제과가 생산한 과자를 외국에서는 현지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그렇게 여러 제품을 출시해서 히트작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도 참쌀 선과 쌀과자가 유명하죠. 그렇게 과자에만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요, 여러 히트 상품을 가졌던 크라운 제과는 금세 회복했어요. 화이도 조기 종결했고요. 2005년에는 우려를 딛고요, 매출이 2배 넘게 컸던 혜태 제과를 인수했는데요. 본업인 과자에 집중한 확장은요, IMF 이전의 확장과는 달리 크라운 제과한테 제2의 도약기를 열어줬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혜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라운 제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이들도 줄어가고 건강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과자 산업이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인데요. 크라운 제과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식은 곧 생이다라는 창업 인형을 바탕으로 과자에 집중하면서 많은 이에게 줬던 행복을 앞으로도 계속 선사할 수 있을까요?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